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러 여행을 비교해서 하나로 다 찍어드리는 여행 보내주는 사장 여보짱입니다. 오늘도 알차고 재미난 여행 정보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은 해외여행을 갈 때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런 필수품은 뭐가 있죠? 여권, 항공권, 호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해외여행 준비물의 1순위는 역시 여권이죠. 패스포트.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한 국민 서류입니다. 이 여권에 대한 꼭 알아둬야 할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아주 중요하고도 재미난 시간이 될 겁니다. 여보짱. 우선 여권이 없으면 해외를 못 가죠. 일본 대마도 있죠. 부산과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 거기는 비행기가 아니고 배로만 갈 수 있습니다. 대마도를 이번 주 주말에 가겠다고 한참을 상담하신 분이 여권이 있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갑자기 힘이 쫙 빠져. 대마도는 우리나라 땅인가요? 대마도도 일본이니까 그런 해외여행 갈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런 거 들고 갈 수 없겠죠. 여권밖에 안 돼요. 여보짱. 여권에 대해 알아둬야 할 5가지 중 첫 번째, 남은 유효기간 확인하기. 여행 가는 나라에서 입국심사를 받잖아요. 거기서 입국심사관들 파워가 엄청납니다. 객관적 서류만 심사하는 게 아니고 얼굴 표정도 봅니다. 초조해하고 아파 보인다, 식은땀 흘린다, 그러면 따로 불러내서 조사해요. 그런데 여권이 잘못됐다? 이건 그냥 입국 금지죠. 여행 끝. 공항 땅만 밟아보고 뒤로 돌아 집에 가. 여권이 잘못된 대표적인 게 유효기간인데요. 일반적으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여권 날짜가 6개월은 남아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1월 1일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 하와이를 간다고 치면 7월 1일까지는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아시겠죠? 그런데 가끔 계산을 잘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행 예약을 할 때 1월 1일에 미국 하와이에 여행 가려면 2개월에서 3개월 전에 비행기표를 사잖아요. 그래서 9월에 비행기표를 예약하는데 그때 여권을 보니까 자기 유효기간이 다음에 6월 1일인 거지. 지금이 9월인데 유효기간이 8개월 남았네? 이러면 안 되겠죠? 안 돼요. 안 되죠. 비행기표 사는 날이 아니고 입국하는, 미국에 들어가는 날 기준으로 6개월이 남아있어요. 자, 유효기간이 6개월밖에 안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권에 관한 중요한 정보 두 번째는 새 여권 집에서 갱신하기. 여보짱. 원래 여권은 여권용 증명사진 찍어서 구청에 가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바쁜 사람은 이제 구청에 안 가고 자기 집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권 온라인 신청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치면 정부24라는 홈페이지에 연결이 됩니다.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받은 적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한데 생애 처음으로 여권 신청이다, 그건 안 됩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온라인 신청은 안 되고 직접 가까운 구청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자기 집 주소 근처의 구청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처 편한 곳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이 중요한데요. 바쁘다고 사진 찍을 시간이 없다고 특히 서랍에 옛날에 찍은 증명사진 많아, 아까워, 그래서 그 사진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전산망이 아주 세계적입니다. 옛날 여권이나 오래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런 사진하고 전부 다 대조해 봅니다. 사람이? 아니요, 컴퓨터가. 같은 사진이면 100% 거절됩니다. 요즘 사진관에 증명사진 찍으러 가면 인화도 해주지만 이메일로 사진 파일을 보내주니까 그냥 새로 찍어서 신청하세요. 생애 첫 여권 발급이다, 그건 사진 들고 본인이 직접 구청 가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이 안 됩니다. 여권 사진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어린이들은 대부분 최초 발급이죠. 이런 경우는 엄마 아빠가 대신 신청해도 됩니다. 애들은 얼굴이 금방 바뀌니까 어른들보다 유효기간이 짧아요. 애들은 5년, 어른들은 10년. 여보짱. 세 번째, 분실 여권 빨리 받기. 공항에 여권 안 가지고 왔거나 해외 출발 며칠 남겨놓고 분실한 걸 막 알았을 때 그때 해결책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침에 바쁘잖아요. 특히나 아침 8시 비행기다. 그럼 집에서 새벽 4시에 나와야 되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공항 3시간 전에 오죠. 그렇게 잠도 덜 깨고 정신이 없어. 그런데 공항 가는 리무진 버스 타고 오는데 옆에서 남편이 아내한테 물어봅니다. 여권 챙겼어? 이 한마디에 마음이 불안해지죠. 응! 이라고 때 얘기는 했는데 또 불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가방에서 꺼내봅니다. 여기 있잖아. 보여주면서 짜증내죠. 그런데 도착해서 공항 카운터에서 탑승 체크인 하려고 봤더니 여권이 없네? 틀린 거야. 버스 안에서. 괜히 꺼내서 확인시켜 주다가 의자에 두고 내린 거죠. 그럼 난리가 난 거죠.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그럼 해외여행 못 가. 주민등록증 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예 비행기를 못 타요. 그게 아니고 비행기 표를 받지도 못해요. 항공사 직원이 아예 표를 안 줘요. 여권이 없다고. 자, 그럴 때 싸우지 말고 울고불고 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뜁니다. 어디로? 긴급 발급처로 갑니다. 여권 민원센터라고 인천공항에는 정부에서 파견 나온 여권 사무소가 아예 있어요. 그 앞에 즉석 사진기도 있어요. 좀 비싸요. 그게 대수야? 비싸도 사진 찍어야죠. 그러고 신청하면 30분에서 1시간 만에 나옵니다. 그러면 받아서 냅다 뛰면 비행기 탈 수 있어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긴급 단수 여권이에요. 단수는 한 번밖에 못 쓴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권은 복수 여권이에요. 유효기간 10년 동안 여러 번 쓴다는 거죠. 그런데 단수 여권은 유효기간 1년이고 이번 여행에 한 번만 쓸 수 있고 정상적인 복수 여권으로 발급받으려면 반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긴급 여권은 전자 여권이 아니에요. 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해외의 다른 국가들 중에는 전자 여권이 아니면 입국이 안 되는 나라가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어 이집트 같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가야 되는데 여권 잃어버리고 안 가지고 공항에 왔다? 그럼 집에 가야지 뭐. 그리고 여권을 상습적으로 여러 번 분실했다고 재발급을 자꾸 받으면 횟수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짧은 여권이 발급되니까 소중히 간직하세요.
특히 5년 이내에 3번 이상 잃어버린 사람은 공항에서 긴급 여권 발급이 아예 안 돼요. 여보짱. 네 번째, 영어 이름 스펠링 확인하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권에 적힌 스펠링과 항공권에 적힌 스펠링이 한 글자라도 틀리다. 그럼 못 가요. 비행기 표를 못 써요. 발음은 비슷해서 우기면 될까요? 성씨가 박씨이면 PARK라고 저희가 보통 쓰는데요. 이게 영어로 공원이라는 뜻이라서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좀 튀고 싶어서 여권 사용할 때 스펠링을 FARK라고 썼어. 그런데 비행기표 예약해준 우리 모임의 총무가 내가 박씨니까 그냥 PARK라고 해서 비행기표를 예약할 수 있어요. 이러면 비행기를 못 합니다. 잘못 쓴 F를 P로 바꾸면 되겠지? 그쵸? 물론 바꾸면 되죠. 또 바꿔야 되고요. 그런데 항공사가 그걸 쉽게 안 바꿔줘요. 지우개로 쓱쓱 지우고 다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왜 안 해주냐면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마음 먹고 다른 사람 비행기표로 외국에 나가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나갈 때 이름을 바꾸고 나간다? 그걸 원천적으로 안 되게 해놓으려고 한 글자라도 안 바꿔줍니다. 그래서 바꾸는 비용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아예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다시 끊으라고 해요. 그러면 취소료도 많이 나오겠죠. 항공 티켓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취소와 변경이 안 되는 표가 많습니다. 그러면 돈 버리고 여행 못 가고 그러는 거죠. 정확하게 못 외우고 스펠링이 애매하면 비행기표 예약할 때 여권을 꺼내놓고 하세요. 쓸데없는 돈 안 쓰고 안전하게 여행 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보짱. 다섯 번째, 여권 관리. 관리에는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사진과 실물이 너무 다르면 안 돼요. 엄마랑 손잡고 성형수술하고 집에 갔는데 아빠가 못 알아봐. 누구세요? 이러면 재발급. 쌍꺼풀 수술이요?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대머리인데 내가 가발을 쓰기 시작했어. 이래도 재발급. 또 뭐가 있죠? 내가 갑자기 회춘해서 젊어졌어? 재발급. 구겨지면 안 돼요. 특히 제일 겉표지. 이게 접히면 안에 보안칩이 부러져요. 여권 깨끗하게 쓰려고 비싼 돈 주고 여권 커버 쓰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게 여권 커버에 여권을 통째로 끼우려다가 잘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꺾으시는 분들을 봤어요. 통째로 끼우지 마세요. 외국 도착해서 입국할 때 입국 심사관들이 그 커버를 벗기라고 그래요. 깨끗하게 여권만 딱 내라고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막 뭐라고 혼내기도 해요. 안 그래도 말도 안 통해서 쫄아 있는데 사람들 줄은 길고 나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허둥지둥 급하게 막 잡아서 당겨다가 또 표지를 꺾습니다. 그러면 칩이 부러져서 인식이 안 돼요. 이거 문제가 인식이 안 되는 여권은 가짜 여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입국이 거절되는 거죠. 여권 커버를 사용하는 방법은요. 뒤만 끼우고 다니세요. 그리고 사진이 붙어있는 첫 페이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를 절대 더럽히면 안 됩니다. 더러운 손으로 잡아서 때가 심하게 탔다거나 도장 인주가 묻은 서류를 겹쳐서 끼워놨다가 빨갛게 묻어난 분도 봤고요. 어린애가 아빠 여권에 낙서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권에 메모하는 거 절대 금지입니다. 그 여권 속지 그걸 이제 사증면이라고도 하는데 각 나라의 입국 출국 심사관들이 비자나 입국 출국에 관한 도장을 찍는 난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메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심사관들이 한번 쭉 넘겨봅니다. 그런 메모 이것도 시비 겁니다. 그리고 한 장이라도 찢어지면 안 됩니다. 찢어진 흔적이 있으면 너 어느 나라 갔다 온 거야? 그거를 숨기려고 찢어버린 거지? 이렇게 판단하고 입국 거절합니다. 그런 나라 있잖아요. 서로 적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에 다녀온 사람들 의심하고 보잖아요. 근데 그걸 숨기려고 찢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여보짱. 자, 지금까지 여행 필수품 그중에 제일 중요한 여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미나셨나요? 자세한 여행 상담과 간편한 예약은 아래로 전화주세요. 그리고 밴드 여보짱에 가입하시면 여보짱 구독자만을 위한 특별한 여행과 할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 재미난 이야기, 그리고 비교할 여행 상품을 가지고 여보짱은 다시 오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